자유연애를 꿈꾼 규방 부인, 남편감을 직접 고른 여인. 세조 때 영양군 이응에게 성품이 쾌활한 손녀가 있었다. 이응은 고려 말과 조선 개국 초의 문신으로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공신이 되고 영양군에 책봉되었다. 이응의 손녀 이씨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단양군사 남이와 혼례를 올렸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혼례를 올린 이씨는 남이의 용모가 볼품없이 없어서 더욱 실망했다. 그녀는 남이와 부부관계를 지속하기는 했으나 사랑이나 부부의 정을 느낄 수가 없었다. 남이가 병들어 죽자 이씨는 더욱 쓸쓸하게 살아야 했다. 남편마저 죽었으니 내 청춘을 속절없이 보내는구나. 이씨는 딸 밝은 밤이면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쓸쓸한 일인가. 풀벌레 우는 소리에도 가슴이 저리고 겨울밤 눈이 소복소복 쌓이거나 창가에 가만가만 내리는 빗소리에도 슬픔이 밀려와 눈물이 개었다. 그러면서도 사춘기 소녀처럼 혼혼장부를 만나 사랑을 나누는 몽상에 빠지곤 했다. 중가사통하다. 하루는 이씨가 내당에서 낮잠을 자는데 목탁 소리와 함께 청아한 독경 소리가 들렸다. 이씨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문을 열어젖혔다. 중이 어떻게 내당까지 들어왔을까? 이씨는 부유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내당에 들어오려면 대문을 지나 중정을 거쳐야 했다. 마침 집안에 종들이 없었던 모양이다. 이씨가 문을 열자 내당 마당에 장년의 중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독경을 하다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어느 절에서 온 중인가? 이씨는 중에게 하대를 했다. 조선시대 중은 천민이나 다름없었다. 무암사에서 탁발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하여 공덕을 쌓으십시오. 이씨는 중의 아래귀를 살핀 뒤에 집안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때는 한여름이었다. 오후의 햇살이 마당에 쨍쨍한데 내당은 적막감이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탁발이라 집안에 사람이 없던가? 모두 이웃집 잔치에 몰려간 듯합니다. 탁발은 넉넉하게 할 테니 잠시 들어오게나. 중은 이씨의 진위를 알 수 없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탁발은 넉넉하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씨의 재촉에 중이 중문께를 살핀 뒤에 방으로 들어갔다. 여인이 무슨 뜻으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지 눈치채지 못할 중이 아니었다. 이씨는 중이 방에 들어오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다. 어찌하다가 중이 되었는지, 인물이 준수하여 따르는 여자가 많지 않은지, 자신은 여러 해 전에 남편을 여의어 혼자 살고 있다는 등 이씨가 계속 유혹하자 중은 급기야 환해하게 되었다. 뜨거운 정념을 불태운 이씨는 중에게 시주를 많이 했다. 이씨가 시주를 후하게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씨의 집에 중들이 더욱 자주 출입했다. 조선시대 승려들이 모두 귀중 부녀자들과 엄란한 짓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록에 적지 않게 이러한 기록이 나온다. 요사스러운 중 허응이 생불이라 칭하면서 사람들의 중병, 폐질, 창, 종기 등 일체 잡병을 치료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 화복의 말로써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하며 여러 고을로 돌아다니므로 가는 곳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이를 데리고 1000명, 100명씩 무리지어 서로 다투어 모여들며 유식한 자들 역시 모두 물밀듯이 하여 예절을 갖추어 뵈니 풍속과 교화를 오염시킴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조사하고 통렬히 징계하여 요망한 버릇을 없애야 하겠기에 이미 잡아다가 캐어 물어보니 과연 들은 바와 같습니다. 신창 현감, 홍숙, 훈도, 이해신, 인천 군수, 김중률, 홍산 현감, 민정 같은 자도 역시 맞이하여 병을 다스렸는데 홍숙과 이해신은 뜨라까지 내려가 예를 갖추어 배웠답니다. 병든 여자가 뵙고 치료하게 되면 반드시 암실로 끌고 들어가 다른 사람은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남편은 뜨락에서 절하게 하였는데 추한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극형으로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연산군 9년 충청도 관찰사 이작건이 올린 상소였다. 허응은 요승으로 수많은 사대부가
생불로 받들고 여자들을 농했다. 개가를 결심한 이씨 부인. 우리 주인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을 받든다. 이씨의 늙은 종이 혀를 차며 한탄했다. 이씨도 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이씨는 애정 행각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다. 욕망이란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가. 어떤 제도나 법률로 억압을 해도 그녀는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씨의 내실에 중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씨도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씨는 인근에 혼자 살고 있는 노파에게 돈을 주고 노파의 집을 미래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위에 소문을 내면 안 되네. 이씨는 노파에게도 많은 살해를 했다. 하루는 노파의 집에 시골 선비가 와서 묵게 해달라고 청했다. 노파는 돈을 받고 선비를 머물게 했다. 오늘 손님이 올 텐데 선비는 피해 주시오. 선비가 노파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며칠 되었을 때 노파가 선비에게 말했다. 선비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뒤에 밖으로 나가는 신용을 하고는 숨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어디선가 중 하나가 말을 타고 와서 노파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방으로 들어갔다. 노파는 술상을 준비하고 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아 방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어째서 늦는 거요? 혹시 안 오는 것이 아니요? 중이 부엌을 향해 노파에게 물었다. 의심하지 마시오. 해가 지면 곧 올 터이니. 노파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초경이 되자 한 여인이 자색 옷을 입고 계집종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계집종은 삽작에서 대기하고 중과 여인, 노파가 방에 둘러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다. 내 밖에 있을 테니 회포를 푸시오. 노파가 은근하게 눈웃음을 치고 밖으로 나섰다. 선비가 방을 살피자 중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다. 이것들이 수상하다 싶더니 정을 통하고 있었구나. 선비는 방에서 남녀의 소리가 들리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무엇들을 하는 겠냐? 선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버럭소리를 질렀다. 너희는 대체 어떤 자이기에 추잡한 짓을 하는가? 여자의 신분을 보니 양가의 여인인 것 같은데 감히 중가 음행을 하는가? 관가에 고하여 잡아가도록 하겠다. 선비가 벼락을 치듯이 소리를 지르자 노파와 여종이 밖에서 듣고 달려와 손과 발이 닳도록 빌었다. 그러나 여인은 돌아앉아서 미적미적 옷을 입는데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대는 누구의 부인인가? 선비는 여인을 신문했다. 양가의 여자가 중가 사통을 하면 사형을 당한다. 여인은 선비의 신문에 대답을 하지 않더니 노파와 여종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했다. 여종이 조르르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어느 사이에 면포 수십 피를 가지고 왔다. 이 일을 모른 채 하면 면포와 중이 타고 엄마를 주겠다. 노파가 선비를 한쪽으로 불러서 은밀하게 말했다. 여인은 어느 집 부인인가? 전 단양군사 남이의 부인이다. 영양군 이응 대감의 손녀다. 새도 있는 가문의 부녀자가 음행을 했으니 반드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정을 하니 형편을 보아달라. 이는 작은 일이 아니지만 할멈이 간절히 청하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선비는 못 이기는 체하고 면포와 말을 가지고 사라졌다. 이 씨는 선비에게 들키고 나자 중과 미래를 나눌 생각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 씨는 개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도둑질을 하던 남자와 미래를 나눌 필요가 없었다. 노비가 사나워 여자가 혼자서 부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씨는 친정어머니를 찾아 은밀하게 상의했다. 젊은 여자가 평생을 수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씨의 친정어머니가 그녀의 심중을 눈치채고 개가하라고 권했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 죽은 남편 남이의 신주를 남편의 형 남윤에게 보내 절연했다. 이어서 중매쟁이 노파를 불러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여자가 개가를 하면 실절했다고 할 텐데 괜찮죠? 어떤 남자를 원하시오? 중매쟁이 노파가 이 씨에게 물었다. 인물이 훤하고 기골이 장대해야지. 이 씨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첨지유균이라는 사람이 양도가 있고 장의한데 어떻소? 정말 장의하오? 장의하지요. 인근의 장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보리다. 부녀자가 어찌 남자를 본다는 말이요? 내 생각한 바가 있어요. 이 씨는 친척인 이중석을 불러다가
술과 성찬을 대접한 뒤에 유군과 사음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중석이 K 허락하고 유군과 몇몇 사람을 불러 사음회를 열었다. 이씨는 음식을 차리면서 남자들이 활을 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씨는 여러 남자 중에 유군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저 사람과 해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씨는 유군을 보자 가슴이 설레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누구냐? 이씨가 계집종에게 물었다. 유첨지입니다. 계집종이 냉큼 대답했다. 이씨는 크게 기뻐하고 유군에게 중매쟁이를 보내 의향을 물었다. 유군이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이씨와의 혼약을 허락했다. 이때부터 그녀는 매일같이 혼례식 날을 기다렸다. 유군과 혼례를 올리고 부부 생활을 할 생각을 하자 꽃이 피어나듯 구름을 탄 듯이 황홀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안타까울 정도였다. 혼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여삼추처럼 생각되었다. 이씨가 개가한다는 말을 들은 남의 유모가 깜짝 놀라서 찾아왔다. 사대부가의 여인이 어찌 개가를 하는가? 유모가 이씨를 나물었다. 남자가 죽었는데 평생을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이씨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리고 내쏘았다. 일부 종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목숨을 끊어 연려가 되지 못할 망정 개가를 하여 집안을 수치스럽게 할 작정인가? 나는 반드시 시집을 갈 것이니 상관하지 마시오. 이씨는 유모에게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여자들의 개가를 억제하고 있던 조선시대였다. 여자가 개가를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마님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노비가 부족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개가를 하여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씨의 늙은 종들이 개가하는 것을 만류했다. 상전이 개가하는 것은 종들과 하등 상관이 없었으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종들은 이씨가 개가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씨는 문을 닫고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이씨는 유군에게 시집가는 날 노비들을 모두 내보냈다. 노비들은 울면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속량을 해주는데 어찌 떠나지 않고 울기만 하는가? 이씨는 혀를 차면서 노비들을 질책했다. 이씨와 유균의 결혼과 동네 사건. 마침내 이씨와 유균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올렸다. 이씨는 유균과 같이 늙름한 대장부와 혼례를 올린 후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씨가 유균을 열렬하게 사랑했듯이 유균 또한 이씨를 사랑했다. 그들은 바늘과 실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지냈다. 길을 가도 같이 가고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었다. 우리 어른은 정말 남자다워. 이씨는 행복에 겨워 사람들에게 유균을 자랑했다. 이씨와 유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10여 년이 지나자 이씨는 아들을 줄줄이 10여 명이나 낳았다. 거의 해마다 잉태를 해 아들을 낳은 것이다. 유균은 위장으로 승진했는데 동료들이 이씨와 동내하는 장면을 관청의 벽에다가 그려 희롱했다. 관청이 발칵 뒤집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었다.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 한양장안이 떠들썩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관청 벽에 그린 동네 사건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무엇이 흠이 되리. 유균은 웃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유균은 이씨와 혼례를 올리고 10여 년이 지난 후 병을 앓다가 죽었다. 여자의 사랑과 성을 억제하던 조선시대에 이씨는 과감하게 여자들에게 씌워진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 아이를 10여 명이나 낳았다는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유균과 이씨가 부부의 정이 돈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실록에까지 기록된 것은 관청의 벽에 그려진 동네 그림 때문이었다. 동네는 남녀가 음식을 같이 먹고 합한주를 마시는 소야를 말하는데 합한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한 추나를 관청의 벽에 그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렇다면 유균의 동료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두 사람을 조롱한 것일까? 이는 유균과 이씨가 조선시대의 관습법인 내외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애정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는 은밀한 것이어서 남들이 자세한 실정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유균의 동료들이 그와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그들의 애정 표현이 숨김없고 거침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인류의 기원이 모계사회에서 북계사회, 북계사회에서 봉건시대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존재는 남성의 부속물처럼 변해버렸다. 여성은 권력자인 남성의 소유물로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집안을 가꾸는 일만 하게 되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으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상황이 바뀌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은 자신들의 권익에 대해서도 눈뜨게 되었다. 성풍속사 면에서 살펴보아도 봉건시대는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은밀하게 표현되었다. 반면 중세 유럽에서는 기부인들이 성에 탐닉하여 상류층이 문란해졌다. 에두아르트의 풍속의 역사에 의하면 한 여인은 우리 남편은 하루에 4번밖에 섹스를 하지 못해요 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중세시대 유럽의 기부인들이 얼마나 성을 탐닉했는지 증명하는 일화다. 조선시대도 절대군주에 의한 봉건시대였다. 그러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을 표현하고 향유하려던 여인이 적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 그 행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어울우동이 유감동 모두 시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연애를 구가했다. 이씨 부인은 어울우동이나 유감동처럼 나라를 뒤흔든 연문으로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자신의 사랑과 성을 마음껏 향유했다. 조선시대 연인의 만남과 이별. 조선시대의 남녀의 만남은 원칙적으로 중매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매자 없이도 종종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사다. 세자 이제가 어리를 만난 것도 우연히 어리가 가마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라도 진사 이미지는 임진왜란 때 항병을 통원하여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했는데 그의 선조가 부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동야희집에 남아있다. 임선비가 향시에 합격한 뒤에 장성을 지나다가 소나기를 만나 숲이 아름답게 우거진 한마을에 들어섰다. 비가 그쳐 임선비가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사방을 둘러보는데 반쯤 열린 사립 안에서 한 소녀가 휘날리는 수양버들 꽃솜을 잡으면서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보았다. 임선비는 소녀가 마음에 들어 말을 건네려 하자 소녀가 어머니를 불렀다. 임선비는 물을 마시려 왔다고 황급히 둘러대고 훗날 대가에 급제하자 다시 그 마을을 찾아 중매자를 넣어 청혼을 했다. 중종 때의 유명한 문신 이장곤은 연산군의 미움을 받아 도망을 다니다가 굶주려서 냇가에 쓰러졌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양수척의 딸이 이장곤을 발견하고 집에 데리고 와 구호를 하고 돌보아 둘은 혼인을 했다. 문신 이장곤이 수배자 신분이었을 때 비천한 신분이었던 양수척의 딸을 만나 결혼한 것으로 이를 배경으로 많은 설화가 탄생되기도 했다. 심지어 벽초 홍명희도 대하소설 인걱정 도입부를 이장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연인들의 마음은 조선 중기 때의 문신 김명원의 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김명원은 명종과 선조 때의 문신으로 좌의정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팔도도원수가 되어 한양과 임진강 방어에 나섰으나 패한 일이 있다. 창회 삼경세우시 양인 심사양인지 환정미흡 천장요 경가라 산문후기. 삼경의 창밖에 가는 비 내리는데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알리라. 뜨거운 정 아쉬운데 날이 세려하니 나삼 자락 붙잡고 훗날의 약속을 물어보네. 환정은 환해와 비슷한 말로 성애를 말하는 것이다. 나삼은 속옷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연인들이 깊은 밤에 사랑을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안타까워 속옷 자락 붙잡고 언제 다시 만날지 물어본다는 내용이다. 좌회전까지 지낸 근엄한 조선의 선비가 지은 시 치고는
로맨틱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심해수의 시라고도 한다. 조선시대는 남녀간에 엄격하게 내외를 지키도록 강요했으나 연인들은 이토록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